안녕하세요. 노다지 차트를 개발한 갓세미남입니다. 2019년 8월 9일 금요일 오후장입니다. 오후장 좀 지루하게 움직이고 해서 좀 녹화 방송이나 하나 뜰까 싶어서 방송을 내렸습니다. 이번 녹화 방송은 파생시장의 어떤 시장 수급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 전공은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경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시장은 수급의 논리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죠. 경제 이야기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보다도 수요가 공급보다도 더 많을 때는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고,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을 때는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파생시장의 논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고 매도하려는 사람이 적을 때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고,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을 때는 가격이 내려오게 되어 있겠죠. 간단한 논리이지만은 이 시장을 그 팩트로만 단순히 바라보면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파생 시장을 분석하는 투자자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르고 내림에 대해서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고 다른 정보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시장을 재단하려고 하죠. 그 움직임, 올랐다면 왜 올랐는지, 내렸다면 왜 내렸는지 그 이유를 다른 뉴스의 정보라든지 경제적인 다른 수치값 이런 것으로 계속 갖다 붙이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논리나 뉴스 이런 것으로 해서 시장을 분석한다면은 그런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 파생시장을 장악하고 시장을 움직여야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과거 녹화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시장은 어쩌면 시장은 아주 무수히 많은 팩터에 의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고 그런 논리적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 수많은 정보들이 이 시장을 움직이는 그 논리적 정보가 될 수 있죠. 이 많은 정보들이. 그런데 이 엄청 수백 가지가 되는 그런 정보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팩터가 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 하나가 다 중요한 똑같은 시장의 어떤 움직이는 에너지의 어떤 팩터라고 볼 수는 없죠. 제가 볼 때는 거의 3가지, 4가지 정도의 어떤 팩터가 시장을 80% 이상을 좌우한다. 시장을 움직이는 팩터의 80% 이상을 장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움직이는 그 팩터의 중요한 요소들만 우리는 갖고 시장을 재단하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 팩터들을 전부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재단하려고 한다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능력으로 그걸 분석해 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분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80%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팩터만을 기준으로 시장을 재단하자.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머리가 복잡할 때, 그죠? 아니 머리 복잡하고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살다 보면 맞닥뜨릴 때가 있죠.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자기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그런 팩터들 중에 리스트를 쭉 나열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팩터부터 쭉 나열을 해 봤을 경우에 그 중에 3가지, 4가지만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나면 거의 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미 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들어 있죠. 거의 다 해결되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답답하게 어떤 자기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소한 것들은 중요한 몇 가지만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는 별거 아닌 거죠. 거의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시장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팩터들만을 이용해서 시장을 분석하는 어떤 그 재료로 활용하자는 것이 저의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그 방법, 어떤 기본 철학입니다. 제가 시스템을 처음 시작할 때 한 8년 정도 되었는가, 제가 누구도 어떤 파생시장에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3년 안에 끝내겠다, 3년 안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로 거의 매일 밤을 새다시피 시스템 개발 작업에 몰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작업에는 제 머릿속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이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그런 팩터들을 거의 제가 파생을 처음 할 때 15년 전에 그런 기본적인 틀진 그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고, 좀 더 구체적인 수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런 아이디어, 접근 방법은 거의 다 다른 사이트를 돌며 거의 다 제 아이디어를 습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터넷에 방송을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방송을 듣고 또 그 사람들의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을 전부 각각이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성향,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캡처하고 정리를 했죠. 그리고 시스템 사이트를 떠돌면서 수만 개의 글들을 거의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그 글들 속에 숨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의 의문점, 그 사람들이 바닥거리고 있는 그런 문제점, 또 방안,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전부 이해를 하고 어떤 가장 합리적인 어떤 문제들을 저희한테 계속 노트에 메모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정리해 가기 시작했죠. 대부분 폐기되고 쓰레기화 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많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정도는 이게 다 취합을 하고 난 이후에 또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엑기스를 뽑아서 이제 수십 가지로 또 축약시키고, 그 중에 또 JNB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다시 또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수식화하고 하는 작업을 3년 정도는 이상 시간을 할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장을 움직이는 팩터를 다양하게 어떤 우리가 분석, 전문가들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죠. 대부분 추세선을 그어 가지고 꼭지점을 찾는 방법, 전 저점, 전 고점을 체크해 가지고 그 자리를 찾아서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외국인 동향, 기관 동향이라든지 그런 수급 상황, 옵션의 꼭지점, 정저점, 정고점, 월저, 월고,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옵션과 선물을 같이 연계해서 매매하는 방법, 수익을 내는 방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또 넘습니다. 그죠? 엄청 많은데, 어떤 방법이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특화시키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그것이 그 사람이 정답을 찾은 거지. 100% 이런 방법이 옳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팩터의 한 4가지 정도 안팎을 추출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가장 확률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방법. 어차피 시장은 매수와 매도가 항상 대치해서 매일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 파생시장입니다. 하루도 아무 뉴스가 없고 아무 정보가 없더라도, 시장에 어떤 특별한 뉴스가 없고 특별한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특별한 뉴스가 없어도 시장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매수의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매도의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대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은 움직이고, 또 그 움직임에 따라서 스캘퍼들은 진입해서 그 수익의 공간을 찾아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이 파생시장의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장을 움직이는 팩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제 나름대로 짚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경험하고 축적된 어떤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100% 다 공개하는 것이 조금은 아깝죠. 그죠? 그냥 지식이나 이런 파생시장의 어떤 그런 접근 방법, 이런 시스템의 이런 논리들은 어떤 돈과 직결되는 내용, 바로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나간 정보들은 다시 회수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은 제 나름대로 조심스럽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잘못 활용했을 경우에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죠. 일단은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에서는 그냥 옵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결 수량의 증가만 봅니다. 각 현재 지수를
중심을 해가지고 상하 미결제약형 수량의 증감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하로 흔드는 박스권 장이다. 오늘은 원웨이 장이다. 원웨이 장이라도 약간의 원웨이 장, 일봉이 양봉일지라도 우리는 그날의 중심선 가격에서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비슷한 가격에 큰 소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 그런 흐름, 그런 장을 양매도장이라 하죠. 양매도가 강하게 그렸을 때는 최고점에 매수를 물리고 최저점에 매도를 물리지 않는 한 중심선 가격에서 매수든 받고 있으면은 거의 다 본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양매도장인 경우에 이런 중심선 가격에서는 기다리면 다 본전이 다 오는 흐름, 이런 것을 양매도장이죠. 그죠? 양매도장. 중심선 가격을 올라탔다 내려탔다는 이런 것들을 양매도장입니다. 물론 제 차트에서 이런 흐름은 수렴 구간이죠. 한번 수세를 주고, 그죠? 수세를 여기서 주고, 다시 또 안으로 나와서 매도 신호 나와서 청산되고, 매도 수순이 나와서 또 수익 나오고, 매도 신호 떨어지고, 여기서 수익 나오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죠? 극수렴 구간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걸 병목 구간이래요, 병목. 극수렴 이후에는 다음 파동이 추세로 연결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파동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극수렴. 그래서 제 추세 구간과 비추세 구간을 논함이 있어 가지고 그걸 차트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누구나 추세 구간과 비추세 구간을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추세를 쓰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수를 이렇게 만들어 아니면 추세선을 꼭지점을 연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끄어 가지고 수렴 구간, 뭐 이렇게 장중에 일일이 끄어서 아래로 이걸 돌파할 때는 하방 추세 상방이고 밑으로 돌파하면 하방 추세고 이렇게 뭐 장중에 추세선을 걷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추세선이 필요 없이 병목 구간, 추세가 마무리되는 구간에서 떨어지는 신호, 그런 병목 구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그죠? 차트상으로 표현돼서니까. 추세가 나오고 나서, 단기 추세 나오고 나서, 매도 신호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는 신호죠. 그죠? 추세가 마무리되고 떨어지는 신호니까, 5분선에서 매도해서, 일단 지지선까지 청산하고. 다시 또 위로 올라쳤으니까, 이 박스간에서는, 박스가 추세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는, 항상, 입질을 잘 해야 돼요. 그죠? 0.3에서 0.5 정도만 0.5 정도만 먹어도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청산해야 되죠. 그 매수 신호 뜨고 지지선이 왔을 때 또 수익 청산하고, 매도 신호 여기서 발생하고 여기서 바로 진입하거나 다시 또 반응 줬을 때 인데서 진입해가지고 또 수익 청산하고, 그죠? 이렇게 반복, 한 번 신호에, 박스 구간에서는 한 번 신호에 지지 라인이나 저항 라인에 진입해가지고 한번 청산하고 또 다음 신호 기다리는 게 좋죠. 추세가 터지고 난 뒤에는 달라지죠. 추세가 아닌 그런 박스 수렴 구간으로 가는 데서는 욕심을 내지 말고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런 차트가 수렴 구간을 만드는 거죠. 에너지가 수렴돼가지고 병목 구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목 구간에서 한 방향으로 위로든 아래든 추세가 터졌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겠죠. 양매도가 되면서 상방 트렌드 라인과 하방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병목 구간처럼 병의 목처럼 이렇게 딱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물이 나올 때는 속도가 병목 구간에서는
빠져나오면서 속도가 빨라지죠.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거량이 급격히 만들어지면서 낙추세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 그것을 병목 구간의 끝에서 만들어지는 신호를 노리면은 거기에 완성되기 전까지는 애착하지 말고 한 번 신호에 매수든 매도든 한 번 신호에 한 번 묵고 기다리고 그런 작업을 잘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병목관 시장은 수렴과 확산, 그죠? 그런 걸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 그것은 옵션에서 이런 양매도장이 형성될 때, 양매도장이 형성될 때는 세력대 의도는 오늘은 한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깨지는, 그죠? 매수를 강하게 주면서 매도 포드를 일방적으로 죽이는 그런 장이 아니죠. 양매도로 거물망처럼 양쪽으로 매도 치면서 수렴을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럼 수렴 이후에는 다음 파동은 또 커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 차트성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 트렌드 라인을 일단 개발하게 되었고, 그러면 그 지지선과 저항 라인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우리는 트렌드 라인은 그런 관점에서 추세 구간의 지지 포인트과 저희 포인트, 그죠? 추세 구간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추세 구간에서는 여기서부터 추세가 위에서는 폭포 신호 위에서 떨어지는 신호죠. 떨어지는 신호인데 이 구간의 추세 구간에서는 오브슨과 터치되는 자 이런 데서 공격을 해나가는 거죠. 매도 공격을 해나가는 거고. 이미 이어서 추세 구간이 만들어졌으니까 반대로 상방일 때는 다르게 보시면 되죠. 추세와 오분선이 겹치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 공격을 한다. 이런 데 매수 공격을 한다. 그런데 병목관이 완성되고 난 뒤에 뭐 그런 추세가 예측을 하지 말고 추세가 만들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데, 그러면 진입자리를 또 단순히 추세관만 기다려서 매매하다 보면 매매 횟수도 물론 적어지지만은 또 좀 더 확률이 높은 다른 어떤 지표들을 하나 더 넣어줘야 되겠다. 그죠? 그 지지선과 저항선을 만들어주는 지표가 필요하겠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개발한 것이 5분선 매매법입니다. 5분선이 확률이 높으니까 5분선과 추세선이 같이 겹치는 자리에서 진입자리를 찾아서 물려야겠다. 그러면 5분선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추세선이 부족한 부분을수록 같이 잡아주면서 같이 겹쳐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상방 추세든 하방 추세든 잡아나가자. 그러면 5분 추세는 늘상 위로 가면 또 5분선은 새로운 걸 자꾸 창수 만들게 돼 있고, 밑으로 빠지면 새로운 5분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단순히 이런 한번 분봉을 보겠습니다. 이런 10분봉이 있다. 10분봉이 한번 만들면 이 10분봉이 매수 세력이 들어왔다면은 10분 동안 거리 중에서 매수 세력이 들어왔다면 다음 봉에서는 그 봉의 중심선, 이 중심선을 깨지 않는 것이 거의 원칙이죠. 그죠? 그것이 원칙이죠. 그러면 5분, 여기서 매도신호 떨어지고, 그죠? 내려와서 새로운 여기 5분선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새로운 5분선 여기에 다시 차트를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도 신호가 매도 관점, 매도 저항선이 있어. 여기서 매도를 못했다고 상관없습니다. 매도 신호는 여기서 떨어졌지만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새로운 5분선 여기서 대응하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시 인데 밑으로 추격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등 회귀, 중심선 가격의 회귀 될 때
그 자리에서 매도 신호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중심선 가격이 획일될 때 매도를 치자는 거죠. 그런 자리를 물론 통신으로는 이렇게 껴져 있는 상태에 대기만 하고 그죠. 그러면 이는 회귀할 때 들어가면은 된다. 자, 아까 10분봉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0분봉 이렇게 그렸는데 이것이 매수라면 중심선가 여기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깨지 않는, 다음 봉은 여기서 깨지 않는다. 올라갔다가도 중심선에 회귀할 때 매수를 받아줘야 됩니다. 매수 신호 뜨고 중심선 가격에 회귀할 때 매수를 받아줘야 되죠. 우리가 10분봉을 매매한다면은 그런 논리입니다. 매도 신호 뜨고 이걸 매도를 일지를 못하더라도 다시 중심선 가격에 이게 회귀할 때 이런 자리에 매도를 치자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중심선, 그 중심선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이 5분선, 중심선 회귀 이론과 함께 5분선을 이용한 지지장 포인트를 찾아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챙긴다. 그럼 수급의 논리는 단순히 여기에, 다른 여기에 이런 논리에서 제가 두 가지만 일단 이제 제시했습니다. 채널선하고 트렌드 라인. 뭐였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에 어떤 외부적인 뉴스라든지, 뭐, 외국인 동향이라든지, 기관의 매매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옵션, 꼬치점, 뭐죠? 일적, 일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정보가 이게 없죠. 안 담겨져 있죠. 우리는, 뭐, 오늘 2시에 뭐, 하는 총재가 무슨 브리핑이 있다. 뭐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 정보가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죠? 무슨 말을 할지 그런 거 필요 없죠? 단순히 우리는 확률이 높은 정보, 차트 속에 숨어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정보가 무엇인가? 회귀할 때, 단순히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매도 자리가 된 이유는, 그죠? 밑으로 빠지니까, 익절을 하려는 사람들이 또 다시, 매도했는 애들이 익절을 하려니까 또 반등을 오게 돼 있죠. 반등 오니까, 여기에 박스권, 이 물량을 부딪히잖아요. 그죠? 이 박스권에 부딪혀가지고 물량대가 반등 밑에 빠졌으니까 오면은 손실을 줄이려고 하니까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죠. 단순히 이 차트를 봤을 때도. 그럼 이 자리가 매도 되는 거고, 그럼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런 논리를 보는 거죠. 자, 여기도 올라타가지고 매수 신호 뜨니까 양봉에 매수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5분은 지지선이 오니까 중심선에 회귀해서 올 때 여기서 매수 신호 뜨고 회귀할 때 이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지고 이거라도 챙기라는 거죠. 회귀할 때 양봉 섰다고 바로 인데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동매매 하지 말라는 거죠. 중심선에 회귀할 때 그런 자리를 우리는 노려서 항상. 그러면 이런 방법에서 다른 정보가 우리는 필요했습니까? 옵션이 단순히 옵션은 오늘 양미도장이다. 그것만 보면 되는 거고, 다른 미국 증시가 어떻고, 오늘 뭐 골드가 뭐 가격이 오르고 있다 내리고 있다, S&P 가 지금 지수가 뭐 오르고 있다 내리고 있다, 이런 거 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외국인들 오늘 매매 보시면 볼까요? 외국인들 13계약 현재 매도고, 현물은 234억 매수네요, 그죠? 이거 가지고, 이건 팩트가 아니다. 그냥 참고용입니다, 그죠? 참고용. 그러면,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팩트는 뭡니까? 중심선 회귀죠, 중심선. 시장을 움직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팩트는 거래량이고 또 중심선 가격입니다.
중심선 가격을 어디서 잡아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그리고 병목구간 이후에 추세가 어디서 터질 것인가, 그런 단순한 두 개의 지표, 그런 논리로 시장을 접근하면 진입자리가 엄청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저의 지표가 아니더라도 매수 신호 뜨고 지표에 지지선에 매수하니까 이거 컷 안 나갑니다. 이런 거죠. 인대 따라가지 말고 추세 구간에서 5분선 회귀할 때 묵치하는 거죠. 다시 또 매도 신호 떴잖아요. 그죠? 5분선 쭉 내려가 매도를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5분선에 들어올 때 인데스 매도해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거죠. 이익을 어디서 정리하느냐 문제지. 다시 또 매수 신호 떴습니다. 이런 거 안 따라다가 됩니다. 돌아올 때 인데스 매수해가지고 다시 수익을 챙기는 거죠. 또 매도 신호 떴잖아. 5분선에 여기 매도해가지고 또 챙기는 거죠. 한번 그러면 답이 나온 거죠. 매수 신호 뜬 순에 수익 나서 또 챙기고, 매도 신호 계리율이 이 5분선하고 너무 계리에 벌려주시면 안 들어갑니다. 그죠? 5분선 뜨 인데스 매도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놓치도 5분선 내려올 때 인데스 들어가지고 놓치도, 그러면 올라타면 한번 커주면 되죠. 또 그럼 다시 들어가면 인데스 또 매수 신호 쓴 상태에서 또 매수, 이걸 또 놓치다 하더라도 5분선 돌아올 때 인데스 매수해가지고 한 번 신호에 한 번 정도만 묻는다 생각하면 다 수익이 나옵니다. 거의 다 수익이 나와요. 자, 매도 신호 뜨고 따라가지, 인데스 양봉에 따라가지 말고 4분을 기다렸다가 5분선에 중심선 가격에 돌아올 때 그때 매도 지수 없는 거죠. 여기서 매수다. 정하기 좋다. 중심선 회귀. 제가 10분봉을 다시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10분봉이든 30분봉이든 딱 이게 양봉이다. 그러면 이게 세력들이 매수로 붙었다면은 이 중심선을 안 깨져. 그 중심선 자리에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거죠. 그죠? 중심선 자리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챙겨나가는 거죠. 양봉이, 음봉이 딱 섰다. 그러면 다시 바닥에 튀니까 다시 중심선에 돌아올 때 인데스 매도를 치는 거죠. 그 논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보시면은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뿐이지, 차트를, 시스템 차트를 어떻게 구성했느냐일 뿐이지, 그 논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다른 어떤 변수, 이런 거 전혀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팩터, 하나, 둘, 셋, 이 네 가지가 거의 80% 이상을 시장을 움직이는 좌우한다는 거죠. 그럼 참조로 파동이 크고 꼭지 꺾였고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아래 통신호가 꺾였고 위에 매도 신호 떴고 이걸 유지된 상태에서 반응 줄 때 매도 해가지고 수익 챙기고, 올라탄 상태에서 그죠? 매수 신호 떴어 지지선에 매수 해가지고 또 챙기고, 또 매도 신호 뜨고 이제 내려온 상태에서 내려올 때 매도 해가지고 챙겨. 그러면 세 가지 지표죠. 아래 통신호와 위에 트렌드 라인, 5분선, 이렇게 세 가지 지표가 있는 거죠. 세 가지 지표. 그럼 중요한 세 가지 지표가만 해도 우리는 시장을 판단하는데 충분하죠. 시장을 판단하는데 아주 충분하다. 여기에 또 다른 우리가 팩트가 있습니까? 외국인들 동향, 기관들이 동향, 항생지수가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거.
S&P가 오늘 동향이 양봉이다, 음봉이다. 그 논리하고 그런 거 아예 닫아 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걸 판단을 뽑아내는 그런 정보가 많을수록 머리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판단을 착오를 시키는 거죠. 판단의 착오를 시킨다. 보다 많은, 좀 더 잘하려고 너무 많은 정보를 자기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정보가 많으면 정보가 많을수록 우리는 판단이 결론을 내는데 재미 몇 수냐 몇 호냐 결론을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걸림돌이 많이 생기는 거죠. 어떤 지표는 뭐 상당인데 이거는 몇 도로 보이고 그러면 안 되죠. 세 가지 지표가 서로 물리고 정한 수치값으로 같이 연계되어줘야 됩니다. 같이 연계되어줘야 됩니다. 이걸 또 만약에 해서 채널선, 좀 더 부족한 부분은 채널선이 있죠. 채널선. 상방. 이거는 밑에 만들어지면 상방만 보는 채널선. 위에서는 밑에 뚫리면은 또 위에 상방 채널선. 그죠. 같이. 그래서 네 가지가 시장을 움직이는 팩터가 전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박스권 또 깎아왔으면 아닌데 자 일정한 이런 박스권을 거치고 다시 수렴을 거치고 병목관 오늘 이 박스권은 이 병목관 만든 거죠. 병목관 어느 쪽이 틀릴지 모릅니다. 예측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차트 속에서 눈으로 봐가지고 극수렴 단기로 상방 트렌드과 하방 트렌드가 모여지면서 이런 극수렴 단기가 가는 거죠. 극수렴 이후에 어느 쪽으로 쏠릴 때 우리가 세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이니까 아니죠. 누가 시장을 주도하고 오늘 시장의 주인인지 모릅니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알 필요도 없습니다. 차트가 만들어주는 대로 그 지지선, 저항선 포인트, 추세 구간이 있냐, 수렴, 이런 병목 구간에 끄트머리가 있느냐, 그것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른 모든 시장의 팩터들 그걸 다 시장을 판단하는 어떤 팩트라고 다 생각하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그걸 자꾸 어떤 일정한 판단의 기준 잣대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 많은 정보를 다 걸어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시장을 판단하고 청선 자리를 잡고 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제가 이 차트 속에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추세구간과 비추세구간, 지지라인과 정라인, 그런 개념을 네 가지 팩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을 오후에 움직임이 지루해가지고 오후장에 이렇게 수급에 관해서 제가 좀 녹화를 들까 했는데 옳은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논리는 매수하는 사람이 공급보다 매수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고 팔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매도하려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박스 제
이론의 박스 에너지 분석입니다. 박스 구간에서 박스를 돌파를 했느냐, 하방 이탈을 했느냐.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이 다 숨어 있죠. 시장 상황에 수급이 다 숨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과거 녹화에서도 다 드린 것처럼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가지고 하방을 이탈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으로 하방 이탈했으니까 여기서 매수했는 사람들은 손실이 났으니까 반응 줄 때 급히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겠죠. 매수했는 사람 손실이 났으니까 비슷한 가격이라도 본전이라도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겠죠. 그럼 이 자리가 중심선 가격 아닙니까? 돌아올 때,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는 사람들 여기서 매도 치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같이 매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심선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뭡니까? 요 뭐 오늘의 중심선 가격일 수도 있고, 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위에 박스권에서 매도했는 사람들이 탁 밑으로 빠져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받아주는 거죠. 매수를 이익 실현 해주는 거죠. 그 반등일 수도 있고, 또 이 자리에 상저점이 되니까, 이 저점에서 저점이니까, 같이 저점이니까 여기서 매도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기다리다가 본전 왔네 해가지고, 또 여기서 매도했는 사람들이 본전이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반등일 수도 있고, 매도했는 사람들이 입기를 하려고 하니까 또 반등일 수도 있고, 이 자리 나오니까 박스권에서 본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매도가 붙는 거죠. 그럼 이 자리 매도 치는 거죠. 매도 치는 거 유대했으니까 매도 치는 거 아닙니까? 중심선 회귀할 때 매도를 치자. 그 차트 속에 다 심리적인 그런 게 다 반영되어 있고, 투자자들의 심리, 중심선 가격을 절묘하게 5분선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5분선이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해주는 것이 5분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 매도 신호 주고, 요 거량이 붙고, 거량 만들어졌잖아. 올라타버렸잖아, 그러면 여기서 매도했는 사람, 밑으로 더 빠진다고 매도했는 사람들은 손실이잖아, 그죠? 그럼 중심선 부근에 올 때, 손실 줄이고 빠져나오려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매수 받아줘가지고, 단어주면 또 입질을 하는 거. 그게 박스권 아닙니까? 박스권 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심선 가격을 잘 기다려주고, 그런 자리에 항상 대응하면은 손실이 크게 나지 않는다.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게 그런 자리를 잡아나가면 8할 되는 거죠. 우리는 4가지 지표를 잘 엮어서 8할의 승률을 가져가자는 거죠. 8할의 승률. 8할의 승률을 가져가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죠. 머리가 아주 복잡할 때 아주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리스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4가지만 해결하면은 머리가 가벼워지는 것처럼, 이 시장을 판단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팩터들이 있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분석하는 그런 팩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장을 판단하는 어떤 그 움직이는 요소라고, 팩터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재단하려고 하니까 긴 자, 짧은 자, 큰 이런 줄자 이런 거 다 갖다 대고 시장을 재단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죠. 중요한 거 4가지. 중요한 4가지 지표, 4가지 움직임의 팩트를 우리는 그거 가지고만 시장을 보자. 그것으로만 시장을 보게 되면 아주 머리가 가벼워진다. 이런 논리로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팩터, 그죠? 시장의 수급, 이런 것을 대학하는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금요일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